예, 오늘 당국이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한마디로 투기 자금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다양하게 금융 또 조세 규제를 대부분 동원했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내일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런 규제들이 실제로 어떻게 시장에서 작동할지는 실제로 내일부터 상황을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은 내용을 담은 데다가 규제 강도도 강해서 과거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태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대책이 어느 정도로 강한 것인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시행했던 대책도 상당 부분 부활한 것이죠, 그러니까? 네. 예. 네, 노무현 정부 때의 대출, 세금, 재건축 규제에 새로운 대책이 더해지면서 역대급 초강력 대책이 탄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집값 과열 진앙지인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노무현 정부 때 시행했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제도를 되살리고 재개발 분양권 전매 금지, 재개발 단지 분양 시 5년간 재당첨 금지 등 지금까지 없었던 강도 높은 규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예, 오늘 대책을 이제 크게 보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거나 팔 때 부담을 크게 늘리겠다는 걸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살 때 규제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보다 대출 받기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세종 등 투기 과열 지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 DTI를 40%로 축소합니다. 집값이 10억 원이라면 최대 4억 원까지만 대출이 된다는 건데요. 예. 그중에서도 과열 정도가 심해 투기 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곳은 주택담보대출을 가구당 한 건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예. LTV DTI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인데 그 당시 하여간 그때까지 무슨 수를 써도 잘 안 되다가 네네. 이걸 적용하니까 집값이 금방 떨어져 버리는 그런 효과를 직접 보기도 했었습니다. 네네. 이번에도 파급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LTV DTI 규제 강화가 적용이 됩니까? 네. 신규 분양 아파트는 내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적용합니다. 아, 곧바로 되는군요. 예, 바로 합니다. 예. 기존 아파트의 경우엔 앞으로 2주 뒤인 이달 중순 이후 대출 승인분부터 적용합니다. 금융위원회가 관련 감독 규정을 개정해 은행을 비롯한 각 금융회사에 보내는데 약 2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2주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걸린다 그런 얘기군요.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예. 집값 과열의 또 다른 원인이 바로 이제 다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집을 여러 채 사고 팔고 하는 이른바 갭 투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들어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죠. 이번에 그 억제 방안이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잠깐 리포트에 설명 들으니까 그걸로 다 될까 하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좀 설명을 좀 부탁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집 계약을 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래자 이름과 계약일, 거래 금액 정도만 제출하는데요. 앞으로는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 자금 출처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데다 위장 전입 등 허위 신고를 할 때 처벌을 받는 등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갭 투자가 지금보다 수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완전히 없어질 수는 물론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본 모양이군요. 네네. 자, 이번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어떤 규제가 있는지 이게 사실 좀 중요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폐지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그 이제 폐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부활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네. 내년 4월부터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세율의 20%포인트를 더 부과합니다. 예. 정부에 따르면 3주택자가 5억 원의 양도 차익을 얻을 경우엔 지금은 양도세가 1억 1천만 원이지만 앞으로는 차익의 절반 이상인 2억 7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아, 거의 뭐 2배가 훨씬 넘는 그렇습니다. 그런 중과세군요. 네네. 예. 그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던데 사실 오피스텔은 업무 시설로 분류가 돼 있어서 이번 대책에 어떻게 포함이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상당수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이런 점 때문에 오피스텔이 임대소득을 얻기 위한 투기 대상이 되어 왔는데요. 예. 주택시장 규제 대책이 나올 때마다 풍선 효과로 오피스텔의 투자 수요가 몰렸습니다. 예.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서울, 세종 등에서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인터넷 청약을 시행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대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당 내에서 거론된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종부세라고 불리는 이런 다주택자의 보유세, 그러니까 거래세가 아닌 거래할 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음으로써 세금이 발생하는 보유세 강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일단 정부가 대출 규제와 양도세 부과 등만으로도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하나는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
보유세 인상을 최후의 카드로 남겨놓은 측면도 있습니다. 예, 예. 물론 종부세만이 보유세는 아닙니다. 그리고 재산세 있습니다. 자체도 그러니까 예, 예. 그것에 대한 정부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 네네. 지금 뭐 얘기를 명확하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지만 네네. 이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면 조금 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태경 기자였습니다.